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6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63일차예요. 그쵸? 네. 오늘 퓨처 셀프 수가 퓨처 셀프 개정판이에요. 네.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반 정도 조금 안 되겠다. 그쵸? 요 끝나고 나면 제가 추천을 또 받았습니다. 이 책을 추천받은 분한테 이 책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어제 역행자 이러시더라고요. 역행자 그래서 책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역행자 할 거거든요. 역행자 주문해 놓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이거랑 연결이 되면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역행자 선물로 주셨는데 보고 읽고 그다음에 역행자로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보시고 153페이지 볼게요. 퓨처 셀프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있어요. 밑에서 9번째 줄입니다. 볼게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면 지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린 미치면 안 되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 같은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미친 짓이다. 근데 참 우리가 미친 짓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똑같은 걸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더 큰 결과를 바라고만 있지 않나. 바라는 거는 그래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미친 짓이다. 참 아인슈타인. 그쵸? 미친 짓 맞아요. 환상에서 망상, 상상, 환상, 망상. 망상이죠, 뭐. 망상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결과를 전혀, 이거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절차만 반복해서 수행한다. 그러면 그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절대 알 수가 없다. 절대 알 수가 없다. 몰입은 누가 봐도 절차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현상이다. 몰입은 절차를 완벽하게 몰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다음에 몰입책 읽으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쵸? 저는 다음에 지금 이제 몰입을 읽겠습니다. 역행자 추천해 주시고, 놓아버림 추천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미하이 책, 미하이 칙센트마하이는 이렇게 말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도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몰입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지향적. 목표지향적. 그래서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진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명확한 목표를 일단 3년 뒤에 1억을 해봐야 되겠다. 명확한 목표를. 1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시지부지 아니, 이 회사에서는 1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뭐 100억까지는 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이 거기에 암만 많이 준다 그래도, 암만 많이 준다 그래도, 이게 의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받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아직 그 이상은 받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의 한계가. 그 이상 준다는데 왜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년 안에 1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야, 근데 너무 빡시더라고, 어제. 어제 쉬는 시간 없이
저녁까지 완전 풀가동을 했거든요. 아침 3시부터 해가지고. 와, 이야, 어제 너무 빡셔가지고요. 정신이 몽롱한데, 아, 하여튼. 어제 또 뭐가 한 대 탁 맞고, 정신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쉬는 시간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시간을 때워줘야. 아니, 선생님께서 만시간의 법칙을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그전에도 들었던 얘기잖아요. 만시간에 꽂혀가지고, 어제는 진짜, 그래서 야, 이 나이에 만 시간 하려면은 하루에 10시간을 3년 할 것이냐, 하루에 3시간을 10년 할 것이냐 그러는데, 10년은 싫고 나는 3년만 할 거야. 그럼 10시간은 일을 해야 돼. 몰입을 해야 돼. 10시간을 어제는 해봤는데 10시간이 아니라 어제는 10시간 쉬는 시간 없었으니까 어제는 그렇구나. 10시간 3시부터 10시까지 했으니까 어제는 몇 시간이에요? 열 18시간, 19시간 몰입을 저기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10시간만 할 걸. 10시간만 할 걸, 18시간, 19시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했던 것 같아요. 10시간만 해야지. 그래서 이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행동의 방향과 목적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명확한 나의 마인드, 내가 그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이룰 수 있다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과 목적도 제시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한다는 건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는 목표가 없을 때 몰입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몰입을 할 수 있고요. 몰입한다는 건 극도로 어렵고 목표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목표가 없으면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책 읽으시는 분, 몰입하시려면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루의 목표가 전혀 없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루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일어나서 뭐 친구 만나고 뭐 하고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큰 목표, 6개월 뒤의 목표, 1년 뒤의 목표, 3년 뒤, 5년 뒤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몰입이 틀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루 6개월 뒤, 하루, 한 달, 3개월, 6개월 뒤. 계속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몰입을, 어, 구체적인 목표는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수적인 요소가 구체적인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몰입이 된다. 난 몰입하고 싶어.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가져야 된다. 몰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스티븐 포틀러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의를 계속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현재 몰입이 주의를 완전 집중하는 거잖아요. 뻗어져 있는, 어느 쪽으로 이게 주의가 가느냐. 이게 몰입할 수 있는 힘,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현재 주의를 계속 집중할 수 있다. 현재 주의를 계속 집중하고 집중하는 게 몰입이잖아요. 집중하는 게 몰입인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틀을 만들어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고 큰 목표를 작은 과정으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된다. 큰 목표. 5년 뒤, 10년 뒤, 5년 뒤, 3년 뒤, 1년 뒤, 6개월 뒤. 그렇죠? 한 달. 지금 뭐 4월 한 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벌써 4월이에요. 어휴, 참나.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 벌써 4월이에요. 2개월 있으면 또 바로 또 반년이잖아요. 그쵸? 아, 얼마나 빠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쵸? 네. 그래서 나눌 때 몰입이 가장 잘 되고, 축구 선수라면 우승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승은 결과잖아요. 이 결과에 지나치게 맞추지 마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축구 선수 어머니 여기 계신데 새 아들의 축구 선수 그쵸? 어머니 계세요. 결과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공격 기회와 구체적인 플레이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결과의 우승의 목표가 아니라 중간에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공격 기회가 어떻게 올 것이냐. 영국 공격할 기회가 어떻게 공을 뺏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집중이 더 낫다는 거죠. 우승에만 매달리기보다 코너킥이나 다음 공격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승패를 기른다. 어떻게 하면 하지? 이제 그게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잖아요. 방법이 나와요. 그냥 근데 진짜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지 무의식에서까지 내가 내려놓아야 근원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믿고 있는 거지. 근원적인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가짜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믿어지면 전략이 나오고요. 전략이 꾸준하게 가요. 하다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략을 딱 가지고 하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쯤 되면 또 다른 전략이 나오고요. 또 다른 전략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냥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막 당근에서도 사람이 모집이 되고 또 라방 좋은데 하는 얘기도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발바닥 쓰다가 기계는 있는데 안 쓰고 놔뒀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오늘요. 그런 분들 전화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틱톡은 계속 지금 3시간 넘게 켜고 있어서 3시간 넘게 켜고 있는 건 4시 전에 켜가지고 지금 5시, 6시.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사업하시는 분인가요? 네, 사업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냥 라방도 좋은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 뷰티 라방을 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고 다 이것저것 다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제시도 다 수업 시간에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는 거죠. 재맥락하는 것도 그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할 때가 돼서는 들어오는 거죠. 할 때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방도 하고, 막 당근도 하고, 뭐, 아, 요새 웃겨 죽겠네. 당근하고 정지 먹으신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그죠? 저는 아직은, 네, 그냥 뭐, 아, 웃겨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밌어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에 매달리기보다는 코너킹이나 다음 공격 기회. 근데 우승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승은 믿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는 안 될까 봐가 있는 거고 내가 결과는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됐을 때 그 느낌을 세팅하는 거를 시크릿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죠. 무의식에 세팅하는 거를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갈 때까지 가서 계속 갈 때까지 계속 느껴주니까 계속 공부하고 계속 하니까 그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믿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편안하게 받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 6월 1일 날 또 문경에서 하잖아요. 5월 12일 날 입금하는 날이고. 그래서 승패를 가르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이 떠오르면 거기에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즐기면서 해서 하는 거는 힘들진 않던데 저녁에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이렇게 골이 띵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절해 가면서 하려고 10시간만 해야 되겠어. 어제는 10시간 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나이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이도 놓아라. 나이도 놓아야 될 텐데 그러실 것 같은, 나이도 있고 내가 있다는 것도 놓고 내가 몸이라는 것도 놓고, 내가 몸이다라는 걸 놔야 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의식이 쭉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몸인데 내가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예, 정신없이 의식으로만 해야 돼요. 예.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공을 차는 데 집중한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데 집중하라. 반복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이러한 행동이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해 승자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승자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작가라면 책 한 권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챕터 한 장, 사파 하나, 한 페이지, 한 문단을 목표로 삼아라. 몰입 상태에 있으려면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하면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보라. 이때는 목표가 두 개여서 몰입하기가 힘들다.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모든 행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래요.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그런데 이는 플랭크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진리였다. 플랭크는 영혼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래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저기 아까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안 잤냐고. 아니라고. 일찍 일어났다고. 새벽잠이 없냐고. 아니라고. 난 잠 많다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한다고 했더니 적당히 살으라고. 당신은 다 이루셨다고. 즐기면서 적당히 사시라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근데 그냥 다 이루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신 분이 또 이제, 다 이루신 분들도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다 이루는 관점이 틀린 거죠. 목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영혼의 관점. 요번 생의 관점이냐? 다음 생까지 있느냐? 다다음 생도 있냐? 이 영혼은 계속 영원히 가느냐? 거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이 몸의 한계, 몸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 몸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요번에는 요만큼 이루고 요렇게 쉬어야 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관점이 요번 생이냐 영혼의 관점이냐 이거예요. 영혼의 관점이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인간의 특징이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동물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의 특징이 미래를 기대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또 도전을 하느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도전해요? 의식이 성장하는데 도전이에요. 의식 성장하는데. 그래서 계속 죽기 전까지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 공부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게요? 이정은님한테 얘기했어요. 공부하다가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들으면 누군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공부 안 한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요번에는 모르겠고 다음에는 아이고 다음에는 막 더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도 요번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요번 생에 다 끝내야 돼.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러 오세요. 네. 그 지금 여기 효진님도 다시 공부하러 오잖아요. 효진님도 공부하러 오고요. 여기 우리
허례원님도 공부하러 오잖아요. 공부하러 오세요. 보고 싶은데, 그쵸? 여기 이름이 중앙에 또 있어요. 이죠. 이게 25명만 있어서 판이 넘어가 있거든요. 앞에 있어요. 이정은. 네,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네,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의식 성장하는 데는 멈추면 안 된다. 이 정도 하고 만다는 거가 없어요. 의식 성장은. 요 정도만 하면 돼. 아니요. 거기서 조금 공부하다가 스톱을 하면 선생님 그러셨어요. 옛날에. 영적인 깡패가 된다. 여기까지 알면 아는 것만 가지고 말이죠. 자부심이 우리 공부하면서도 자부심 들잖아. 난 요거 알아요. 자부심 들잖아요. 영적인 깡패가 하면서도 드는데 공부하면서 스탑이 되고 그러는데 계속 있으면 계속 있죠. 공부하면서 진짜 이루어도 겸손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겸손하고 계속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얘기가 그쵸? 쫙 돼 있으면 안다고 착 되어 있으면 그거는 또 있죠. 자부심에 또 차버리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미래를 계속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 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의식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극심한 시련이 와요. 시련이. 에고는 그 내가 망가지는 거를 끝판왕으로 즐기는 게 에고잖아요. 망가지는 거 끝판왕으로 즐기는 게 에고예요. 그래서 극심한 어떤 고통과 계속 의식이 540 이상으로 뛰어오르지 않은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에서 별의별 막 그게 다 있죠. 근데 그럴 때 계속 미래가 있고, 근데 그 미래가 있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뛰어넘게 돼요. 근데 그 목표가 이 인생에서의 어떤 사업의 목표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 540 하고 싶어. 540 너무 350 가고 그다음에 540을 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의식에도 목표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의식 성장에는 요번 생에 뭐 선생님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문 선생님 만났을 때 요번 생에 얼마까지 갈 것 같느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600, 600 이상은 가시겠죠. 아니 600 이상은 가셔요. 지금도 뭐 공을 얘기하시잖아요. 공은 800대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실 때 보면 저 혼자 이제 통밥으로 옛날에는 통밥으로 그렇게 가시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원생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의식의 목표를 두세요. 의식에도 목표를 두고 사업에도 목표를 두고. 저는 요원생에 540은 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점점 수용이 조금씩 더 잘 되고 있는 거를 좀 느껴요, 제가. 남을 판단 분별하지 말고 내 모습이 바뀌고 있느냐, 자부심에 걸려 있느냐, 그 위로 용기를 내서 뛰어 올라가느냐. 그쵸? 그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의식 성장에도 요번 생에 목표를 한번 가져봅시다.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고, 하다못해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자를 쓰는 행동에도 목표가 있다. 다는 아니어도 많은 목표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된다. 따라서 행동과 목표, 생각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면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더 자유로워진대요.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 미정님은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할까요? 사업의 목표가 선생님한테, 이경숙님한테 사업한다고 했다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자고 만나자고 해도 약속을 시간을 안 주는 게 틈날 때 전화를 해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주고 그 제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 갖잖아요. 다른 데다가.
연락 주세요. 목표를 가져야지. 사업의 목표를. 그쵸? 네. 그래서, 어, 지능적으로 행동하는데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내가 목표가 강력해야 진짜 현재 주의가 몰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지능적이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의도와 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암만 나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내가 인식만 그냥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내가 목적의식이 다 있죠. 그래서 목표에 의해서 의도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행동을 하게 된대요. 나의 목표, 미래에 대한 나의 목표, 6개월 뒤의 목표는 어떠한지 다 적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뒤, 3개월 뒤, 두 달, 한 달, 오늘, 일주일 목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네,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같이 가서 교육드는 대구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납니다. 룰루랄라. 네, 오신대요. 표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매진이라면. 그것도 주희가 거기 계속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제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